네, 계속해서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이어갑니다. 자, 여러분,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4조 748억 원이라고 해요. 정말로 슈퍼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슈퍼 예산 속에서 지원이 삭감이 된 그런 곳이 많죠. 정작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상당히 삭감됐다고 하고요. TBS 출연금도 122억인가 3억 삭감이 됐습니다. 특별히 무슨 근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120 몇 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건비 줄이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서울시 의회하고 오세훈 시장의 갈등을 빚고 있거든요. 서울시 의회 입장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귀하게 이분을 모셨습니다. 경만선 서울시 의원이신데요. 자, 우선 인사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 의원님 성함이 특이하다고 제가 여쭤봤더니 성이 경신데 선자 돌림이어가지고 이름이 찰만자에 착할 선자랍니다. 진짜 외모도 네. 착해 보이는데 선함 가득 그냥 그대로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누님 이름은 경춘선이라고. 이게 개인적이고 밝히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우리 시의원님께서는요, 네, 2019년도에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도 하셨고,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도 하셨고요. 지금 2020년 9월부터는 지금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왜 이 얘기 해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지난 2일부터 52일 동안 정례회의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중요하죠. 네. 이번에 이제 우리 오세훈 시장 되고 나서 또 첫 번째 맞이하는 또 예산안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동안의 이제 방향을 또 시민 정책의 방향을 두는지 어디에 두는지를 이제 가름할 수 있는 또 중요한 또 예산 또 철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여기 이 52일 동안에 이 예산안이 제대로 좀 편성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신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은 왜 예산안이 자꾸 시끌시끌할까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 예산안은 나왔고요. 네. 또 편성권은 이제 행정부한테 있습니다. 또 행정부에서 또 서울 시민들을 또 위해서 어떤 예산안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안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이제 대부분 이제 시민사회 예산들이 좀 많이 잘렸죠.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서 또 여러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에 이제 늘 해왔던 예산을 과감 없이 또 예산을 팍 줄이거나 아예 삭감하는 것도 있었고. 네. 네. 자,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었긴 한데요. 지난번보다 4조 정도가 지금 늘었잖아요. 예, 늘었죠. 예, 그런데 실제 지원받는 곳에서는 다 줄었다고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얘기는 불필요한 혈세 낭비를 막았다, 이렇게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 시장이 4조는 늘렸는데 딴 데는 다 줄였다. 그러면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네. 지금 일단은 이제 국비 매칭이 한 1조 정도가 더 늘었고요.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본인 공약 사업, 이제 아마 그때 당시에 LH 문제로 좀 많이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청년들이 좀 분노해서 네. 오세훈 시장이 좀 이제 당선이 되었고 또 청년에 관한 예산이 또 한 7,500억 정도 편성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정책을 그만큼 또 잡았고 그다음에 또 재건축 또 재개발 네. 그 관련된 예산안을 좀 많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 주거복지에 우선은 많이 편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심소득이라든지 또 오세훈 시장이 또 공약했던 서울론 또 그런 부분에 과감 없이 아마 예산을 4조 정도를 이제 편성한 걸로 좀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그러면은 잘한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근데 왜 서울시는 입장문까지 냈고 오세훈 시장하고 지금 사이가 좀 안 좋아지고 있나요? 네, 지금 이유는 간단하죠. 기존에 이제 늘 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가감 없는 그 삭감이 아니라 좀 더 보완을 할 거 있으면 보완을 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할 거 있으면 정비를 해가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제 공약이라든지 그런 예산안을 좀 시의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나서 이 편성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네, 지금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8월 달까지만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까지 갖고 왔는데 네. 그 안을 불과 이제 뭐 한 달도 안 돼서 이제 많이 좀 이제 바꾼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뭐 또 잠시 후에 또 TBS 관련해서 보다 또 좀 이제 네, 또 사실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 그럴까요? 네. 사실은 이제 어제 시의회 의장님은 그 다른 방송 인터뷰에서 오세훈 시장이 누구를 겨냥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닐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의원님은 좀 다른 생각이신가 봐요. 네네, 저는 이제 솔직하게.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솔직한 방송이에요. 우리 이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자,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가 입장문 낸 것을 보고 서울시의회 내게 어딜 감히 이렇게 말하는 느낌에서 서글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 서울시의회가 왜 시장님에게 그 높으신 분에게 왜 어딜 감히 이런 말을 합니까? 아, 저희는 의회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시장 위에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감히 이제 어딜 감이라는 표현이라는 거는 이제 시민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 예, 서울시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저희는 이제 시장에게. 그런 뜻에서 네. 또 이야기한 거지 뭐 오 시장을 좀 비하하거나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 그럴 수도 없는 거였고요. 자, 근데 시민단체는 가능하면 나라 돈을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야 정부 정책에 매서운 비판을 가하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오 시장은 그렇게 글을 올리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다가 예산을 안 주게 된 뭐 이 명분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뭐 급조된 단체든 뭐 어떤 단체든 간에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이 단체의 예산을 정리하고 확인하고 관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기다 대고 왜 자꾸 시끄럽게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의회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국간이 시민단체의 현금 인축이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시민단체가 돈을 막 씁니까 함부로? 이제 물론 이제 예산이 잘못되고 또 잘못 쓰여지는 곳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죠. 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예산에 대한 그 목적이라든지 정의가 있습니다. 네. 이 예산이 좀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거는 이제 또 우리 또 서울시에서 또 관리 감독 하에 보통 예산이 보통 집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는 이제 세계적인 그때 흐름이었죠. 네. 아마 도시재생이라든지 기존의 마을을 이제 이쁘게 편리하게 활용하는 게 아마 그때 방향이었다 그러면은 네. 우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또 스타일이 완전히 틀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인구가 또 1,000만이 넘는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마을 하나하나를 서울시 전체에 2,000 몇백 개의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을 너무 이제 좀 쉽게 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본인의 정책, 본인의 생각이 아마 재개발을 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 주택 수요가 너무 이제 급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근데 시민사회라는 거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셀 수 없이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 또 서울시의 또 작은 또 저희가 어려운 곳 민낯이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런 소중하게 쓰이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예고 없이 또 협의 없이 그런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치고 토론을 거치고 그런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아마 시민사회라든지 여러 단체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과정이 전혀가 없이 그냥 일방적인 한 거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요즘에 일방통행하면 안 되고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좀 예. 쌍방통행을 안 한 거죠. 근데 오 시장이 자기가 지향하는 디자인 서울인가요? 네네. 거기는 또 전체 예산의 2%, 그러니까 4조나 편성했다 그래서 네. 이분 되게 예쁜 거 좋아하나 보다. 옛날부터 그랬죠. 우리 뭐 세비섬이라든지 또 예전 동대문 운동장의 이제 디자인 프라자, 네. 예, 동대문 프라자 같은 경우 이제 많이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지향하는 곳에는 아낌없이 쓰시는군요. 과감하셨습니다. 과감하게.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지금 이제 얘기 사실 살짝 하셨어요. 네네. 예, 우리 마을 사업인가요? 뭐 거기에 이제 지원을 많이 원래 하셨었잖아요. 박원순 시장이. 네, 근데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거기는 일방적으로 다 사실은 다 거의 삭감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서 정책이 좀 일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행정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중단해버리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했던 게 다 이렇게 어그러지고 이렇게 되면 사실 피해보는 거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예, 그러면 도대체 전임 시장하고 현 시장하고 뭐가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예, 제가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11월 1일부터 이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제가 당부했던 말 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하고 정치는 분리가 돼야 된다. 분리가 안 되면은 계속 이런 일에 그 반복적인 일이 된다. 행정하고 정책은 네, 분리가 돼야 분리돼야 된다. 예. 근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행정이 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은 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간다.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좀 이제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5개년 계획, 몇 개년 계획을 세워도 네. 갑자기 이제 시장이 이제 뭐 박 시장이 이제 유고가 되는 바람에 이제 보궐로 들어왔지만은 그 정책을 완전히 이제 뒤집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되게 서글픈 생각이 들고 또 저희 또 시의회에서는 그 일관된 그 행정에 대해서 그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대화를 나눠보니까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되게 말씀도 잘 통하고 상식적이고 뭐 이상하게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세훈 시장하고 왜 시의회가 잘 못 지내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은 뭐 좀 내부적인 뭐가 있나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없고요. 없어요? 예, 네. 오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 당선되고 나서 협치라는 하면서 말을 좋았잖아요. 예. 제일 중요시했습니다. 아마 당선되고 다음 날인가요? 아마 시의회부터 방문을 했죠. 네. 근데 그렇죠. 시의회 방문하고 나서 불과 이제 허니문 기간이 이제 몇 개월 못 갔죠. 네. 자, 지금 뭐 우리 댓글들 많이 올려주십니다. 여전히 기득권을 위한 재개발을 선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시민 없는 허울 좋은 서울시장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박원순 시장이 그립다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너무 속 좁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자, 실질적으로 궁금한 걸 이제부터 그냥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는 시간 네네. 가질게요.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자, TBS 예산 먼저 한번 그냥 집중 공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대폭 삭감이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뭐 122억, 123억 이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123억이 맞습니다. 예, 삭감이. 왜 깎은 거예요, 갑자기? 저희가 이제 8월 임시회 때, 8월 중순에 임시회 때 아마 우리 시민소통 산하에 이제 TBS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와서 한 385억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액된 금액으로 그 저희가 이제 그 출연금을 그만큼 하겠다 그래서 동의안을 이제 허가를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좀 증액될 예정이었군요. 네네네. 원래는 8월 달까지만 8월 해도. 달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2달 사이에 바뀐 거죠. 왜요? 예,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누군가의 또 개입이 있지 않았나. 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7월 달에 이제 오세훈 시장하고 시정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네. 아마 시정 질문했던 안건 중에 하나가 요 TBS 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 시장이 TBS에 대한 편향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을 했고 아직까지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TBS에 대한 업무 보고를 안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안 받았어요. 받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 기간이 25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유일하게 안 받은 기간이 TBS입니다. 왜 안 받아요? 아마 보궐선거 때부터 해서 오 시장이 이제 계속 TBS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KBS는 네. 우리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TBS는 서울시의 공영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네. 업무 보고 받고 서울 시민들하고 이제 소통을 해서 그 TBS 출연을 많이 해서 좀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도 저 개인적으로도 주문을 했고 네. 하지만은 거기에 특정인이 네.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나가기가 싫었던 거죠. 그 특정인이 김어준 씨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자기 방송에서 선거하기 전에 생태탕 논란을 자꾸 일으키면서 본인을 공격한 게 너무 기분이 나빴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신이라고 계십니까? 네.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좀 의혹을 받았다는 것하고 시장으로서의 또 역할하고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시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 지켜보면 알 거다. 지켜보면 안다. 네, 제가 뭘 알아요? 지켜보면. TBS의 어떤 뭐 제재라든지 불이익을 어떤 어떻게 가하는지. 예, 그런 거 안 하겠다. 네. 지켜봐 달라 그랬는데 역시 지켜보니까 이 예산으로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 아, 제일 치사한 게 돈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였죠.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 아마 시민소통 이제 행감을 앞두고 이 TBS 건을 이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TBS하고 또 시민소통하고 또 협의를 해서 네. 예산안을 지금 이제 조정을 하는데 제가 좀 어이없고 황당했던 문제가 네. 그 서울시 예산이라는 게 엄청 어렵고 힘들고 또 행정가들의 고민의 산물입니다. 근데 그렇죠. 또 시민소통 기획관 또 해당 부서 과장 또 팀장 3명이서 지금 이런 거를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3명이서. 예, 그래서 제가 호되게 지적을 했고 어떻게 네.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시의회 보고를 해야 됩니다. 네. 여과 장치 없이 보고 없이 그냥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물론 예산과에서도 이제 조금 줄이면 어떻겠냐. 그때 줄였던 게 11%, 11.5%였습니다. 네. 11.5%만 지금 그러면 내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 많으니까 11.5%만 좀 줄이자. 그런 부분을 했는데 불과 또 보름 만에 네. 20 몇 프로가 더 줄였죠. 아, 그래서 예. 30몇 %. 그래서 그 3명이서 네. 제가 이제 시민소통 기획관한테 이건 누가 줄인 거냐 했더니 위에 지시가 있었냐 했더니 절대 없었다. 절대 없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네. 또 시민소통은 네. 또 우리 또 시장의 또 직속 또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소통 예산안을 이렇게 보면은 광고 예산이 또 이제 많이 편성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 광고 예산을 좀 뭐 아직 우리 오 시장께서는 이제 그러시지 않겠지만 네. 아무래도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다 보니. 선거가 있다 보니 혹시 또 광고 예산을 홍보 예산을 또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 오. 또 절대로 예산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데 쓰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민의 또 혈세를 또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한겨레는 비판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비판한 얘기를 했더니 광고도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 하던데 광고를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군요. 광고를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어. 그러니까 지금 제2의 언론 길들이기다. 네. 예, 그런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 변호사 출신이시고 합리적이시고 옛날에 이것저것 활동하신 거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아마 2010년에 오 시장이 이제 재선까지 하면서 그때보다는 더 지금 이제 독해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오세훈 시장님 얘기는 이겁니다. TBS는 어차피 독립한 거 아니냐, 2년 전에. 그럼 니네 알아서 독립해서 살아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돈 달라 그러느냐. 독립하라는 길을 내가 만들어준 거다. 근데 이 말이 사실 조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폐가 많이 있죠. 아마 예, 왜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서울시는 네. 투자 기간하고 출연 기간으로 나눠집니다. 네. 예, 서울시에 또 많은 출연 기간 중에 25개 출연 기간이 있는데 유일하게 100%다 독립해서 가는 재단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그리고 힘들죠. 예. 이 공영이기 때문에 이 공공의 영역이고 또 시민들만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득을 또 보면 안 되고 네. 또 그렇게 기간인데 지금 TBS 같은 경우는 이제 만 2년이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1년 8개월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독립을 해서 이제 빨리 너네들 재정 독립해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이제 중요한 게 TBS 지금 원래는 상업 광고를 허용해달라. 그럼 우리가 재정 독립을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미디어 재단으로 독립하면서 상업 광고는 안 해줬어요. 그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미디어 재단 독립하면서 방통위에서 네. 조건을 아직 너네들은 이제 상업 광고를 할 때가 안 됐고 이제 공익 광고에 지금 이제 하는 걸로 해서 재단 독립을 허가를 받은 겁니다. 그렇죠. 한시적으로 좀 그러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허가 사항도 아니고 네. 그 방통위에서 어느 정도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가 방통위에 계속 요구를 해야 되겠죠. 아마 오세훈 시장이 좀 이제 제일 주안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렇게 TBS에 예산을 주기 싫으면은 지금 이제 방통위 관계자나 또 서울시 입장을 계속 대변을 해서 TBS가 지금 이제 상업 광고를 좀 허용할 수 있게끔 그 발판을 놔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세훈 시장 말이 맞으려면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은 TBS가 괜히 돈 달라고 그러여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사실 TBS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 니네 돈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말이 좋아 독립이지 그냥 버리는 거고 죽어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123억이 줄어들게 되면은 일단은 TBS에 직원들 월급까지도 좀 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 분위기 되게 안 좋은데 사실은 김어준 씨가 자신 그 라디오 방송 하면서는 특별하게 뭐 잘 모르겠지만 개인 유튜브 방송 하면서 했던 발언이 정치적으로 좀 편향됐다. 이게 조금 원래 포인트죠. 솔직히 네,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방송인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공영 방송 시간에 네. 뭐 뉴스공장 또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 방송을 했던 건 아니고요. 아마 개인 유튜브 활동하면서 개인의 소견을 아마 거기서 좀 피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게 또 이번에 또 지금 이제 대선 이제 국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또 첨예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이제 TBS 김어준을 이제 내뒀다가는 또 대선 때 더 시끄럽지 않겠냐. 네. 좀 이제 극약 처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아마 오 시장 저는 이제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좀 혹시 그 오 시장이 또 소속해 있는 그 정당의 뜻이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그런 그러지 뜻을 가지고 않았을까 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께서 조심스럽게 그냥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다는 예. 뜻이 절대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의원님 별명이 소처럼 일하는 시의원이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지역구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던데 이번 예산안 통과나 뭐 회계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네, 하십시오. 지금 이번에 또 이제 오세훈 시장 또 들어가서 또 제가 또 이제 예산결산위원회가 또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또 서울 시민들 또 각 지역구에 또 예산이 또 이제 골고루 또 분배가 돼야 되는 역할이 또 중요하고요. 네. 또 오 시장이 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또 나름대로 또 일리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협력할 거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또 시민들 위한 또 예산이라든지 또 1,000만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좀 더 꼼꼼히 좀 볼 거고요. 아마 저는 이제 2018년도에 당선이 되면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또 시연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우직하게 한 길만 보고 또 1,000만 서울 시민 특히 이제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더욱더 시정에 또 열심히 또 일할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강서구 주민 여러분들 아주 부럽습니다. 자, 나무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이라서 부모 동의 없이 알바도 못하는 아이에게 자립심을 키워준다며 독립하라고 그냥 나가라는 부모. 이게 비슷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 오늘 생각하는 바가 좀 많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어쨌든 저희 오늘 그 우리 의원님하고 인터뷰 여기까지 정리할 건데요.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는 환영을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